안녕하세요. 이야기 해주는 남자 다운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 정말 많은 고민이 되었지만 그 고민 끝에 제가 내놓은 결론은요, 공포 아닙니다. 저는 음모론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해주는 남자, 어떤 음모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거냐면은 우리하고 너무나 친숙한 주제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대부분이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건데요. 사실 아직까지도 말이 많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근데 어떤 말들이 많은지는 또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알아봅시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음모론, 오늘 한번 나무위키를 통해서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백신/ 음모론, 나무위키 문서명은 이러하고요. 그 목차를 살펴보면 개요, 부작용 주장, 미접종 주장, 성분에 대한 주장, 관련 문서, 이렇게 대분류가 나눠져 있고 그 안에 소분류가 이렇게 있는데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이 문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백신/ 논란 중 논란들과 음모론에 대한 문서이다. 백신의 안정성이나 효력 등에 대한 이성적인 논의가 아닌 논리와 실증이 없는 음모론을 설명한다. 자, 부작용 주장 2-1 자유의지를 뺏기고 조종당한다. 2019년 7월 일론 머스크의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회사 뉴럴링크가 주요 결과를 첫 발표하는데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발생을 하자 2020년 2월경 빌 게이츠는 백신을 맞으려도 인류를 조종할 거라는 음모론에 휩싸이는데 일론 머스크는 대놓고 머리에 칩을 꽂겠다는데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비교하는 풍자짤이 생겨납니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이딴 음모론을 믿는 멍청이들은 차라리 빌 게이츠한테 조종당하는 게 본인들에게도 훨씬 좋을 것이라고 비꼬기도 한다. 2020년 7월 최바울 인터콥 선교회 대표는 이 백신을 맞으면 세계가 뭐가 돼? 그들의 노예가 됩니다 라고 말했다. BTJ 열방센터는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 백신을 맞으면 뇌를 조종당한다. 사실 저도 이 얘기 그때 들었었어요. 백신 안에 성분이 있는데 이게 조종하는 성분이다. 그거를 퍼뜨리기 위해서 자연스레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한테 이제 다 접종을 시키면 모든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계속 보죠. 2020년 12월 굽시니스트는 백신을 맞았더니 빙, 엣지 등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찬양하게 된다는 형식으로 풍자하였다. 2021년 2월 빌 게이츠의 딸은 아빠의 천재적 뇌가 자신에게 이식되지 않았다고 뼈있는 농담을 냈다. 2021년 3월 1일 경향신문은 두 사례를 소개했다. 1000명가량의 네이버 밴드는 코로나 사태가 엄청난 거품의 공포 마케팅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그림자 정부의 궁극적 목표는 전 인류가 백신을 맞게 하고 백신을 통해 몸속에 칩을 주입해 사람의 뇌를 조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걸 내가 봤나? 인천의 60대 A씨는 코로나 백신에 칩이 들어가 있다. 백신을 맞으면 죽는다는 허위 전단
33장을 버스 정류장과 전봇대 등에 붙여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대전의 한 교회에 2차례 안수 기도를 받으러 갔다가 해당 전단을 받아왔다. 이것도 하필 또 교회입니까? 2021년 3월 11일 JTBC는 팩트체크 가짜뉴스 누가 퍼뜨리나 일부 종교계 백신 음모론을 보도했다. 맞아요. 뉴스에서도 본 것 같아요. 자, 유전자가 조작당한다. 감염 위험이 더 높아진다에 관한 또 음모론 보면은 실제로 감염 위험이 높아지는 부작용 중 하나인 항체 의존 면역 증강 현상 부작용이 확인되긴 하였으나 실제로 우려할 정도는 일단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이에 관한 음모론은 뭐가 있냐? 2021년 1월 5일 미국에서 음모론에 빠진 한 약사가 백신은 인간 유전자를 변이시켜 인간을 해칠 것이라며 500인을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인 모더나 백신 아니 500인 접종 가능한 분량에서 10% 이거 되게 많이 훼손했는데요. 10%가량을 훼손한 거면 이 약사는 이거 엄청 욕먹겠는데? 참. 아무튼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또 2021년 2월 26일 한 유튜버가 이것도 유튜버네요. 백신은 단백질 분자를 만드는 데 관여하는 DNA를 조작해서 신경계에 이상 반응이 생길 수 있다. 이거 나 이 얘기도 들은 것 같아. 치매가 더 심해질 수 있다 등을 주장했으나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아데노바이러스의 염기서열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중요한 염기서열, 스파이크 단백질에 해당하는 염기서열을 끼워 넣은 거거든요. 단백질하고는 일단 관련이 전혀 없고요 라고 반박을 했다. 2021년 3월 9일 두 가지 루머에 대해 전문가들이 답변한다. 박완범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유전자 조작 얘기가 나오는 것은 용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mRNA 메신저 리보핵산 방식으로 제조된다. 사람의 유전 정보는 세포의 핵 안에 DNA 형태로 존재한다. 백신에 의해 주입된 RNA는 세포 핵 밖의 세포질에서 작용하고 백신 RNA는 사람의 DNA가 들어있는 핵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며 S단백질을 생성한 후 우리 세포가 백신의 RNA를 제거하기 때문에 백신의 RNA가 사람의 유전 정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셨고 최원석 고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님께서는 백신이 코로나19를 유발한다거나 감염 위험을 높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직접 다뤄서 만드는 백신이 아닙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대부분의 백신은 그 안에 살아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항원의 역할을 해줘야 하는 S단백질의 설계도만 넣어 면역 반응을 유도시켜 줍니다. 이러한 백신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백신이 코로나19의 감염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나는 실제로 지금까지도 코로나 백신 맞으면 더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 안 맞고 걸렸잖아요. 나는 천연 항체를 나는 만들었거든요. 자, 아무튼 2021년 3월 25일 세계적 면역학자의 백신에 대한 경고 이땡땡 서울대 명예교수라는 유튜브가 있었으나 언론에 보도되자 삭제되었다. 해당 영상은 mRNA 백신은 안전하지 않다. 코로나는 감기의 일종이다 등 가짜 뉴스를 전했다. 정황상 이왕재의 발언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면역학 전공의 서울대 명예교수라는 점과 코로나를 감기라고 주장한 것 등을 보면 전부 악의가 맞아떨어진다. 한 시민단체가 이 영상의 주장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신 접종은 대국민 살인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2021년 5월 31일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코로나 백신이 유전자를 변화시킨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30대 A씨를 입건했다. 이분은 또 경찰서까지 가가지고 거기 가서 뭐라고 하셨을까? 아무튼 자, 다른 음모론. 사탄의 계획이다. 2021년 9월 30일 영국의 한 소녀가 SNS에 백신을 독려하자 사탄, 나치,
정부 공작원 등의 악플을 받았다. 2021년 12월 2일 미국의 기독교 방송을 설립한 목사가 코로나는 사탄이 퍼뜨렸으며 백신은 기독교인들의 자유를 없애려는 것이므로 백신을 맞아선 안 된다 라고 주장해왔으나 코로나에 걸려 사망했다. 아니 이게 웃을 게 아닌데 사망하는 순간에도 바이러스를 영적 공격이라고 믿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흑사병이 있을 때 진짜 종교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잖아. 막 악마의 뭐 질병이다 막 이러면서. 아휴 참, 이 사람이 2021년에 자, 세 번째 이제 카테고리 나뉘네요. 미접종을 주장하는 또 음모론인가요? 식약처장, 질병청장이라는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 뭐냐면 2021년 2월 18일 수도권 요양원의 간호사가 접종을 거부하고 우리나라 식약처 허가했고 질병관리청도 권장했는데 란 질문에 사실 그분들이 맞을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이나 질병관리청장님께서 입증을 해주신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겠어요 라고 답했다.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의료 관계자 1417명이 이와 같이 접종 반대 성명서를 냈다. 질병관리청장 정은경은 2021년 4월 1일 아스트라제네카로 1차 접종, 2021년 4월 30일 아스트라제네카로 2차 접종, 2021년 11월 19일 모더나로 3차 접종을 맞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강립은 2021년 5월 3일 복지부 2차관 의협회장과 함께 아스트라제네카로 1차 접종을 맞았다. 그러니까 맞았다는 거죠. 여기 이 간호사가 당신네들 한번 맞아보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했더니 맞았다. 근데 실제로 이때 그런 말이 많았어요. 실제로 이때 이 정권 바뀌기 전이잖아요. 그때 대통령 전 문재인 대통령님 이거 주사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런 말 많았어. 가짜 아니냐. 맞는 척한다. 야 씨 맞는 척하네. 우리가 바보냐 이러면서 대통령 안 맞는 거 봐라 이러면서 막 그랬거든. 참 사실 저도 저때 당시 백신을 불신하던 사람이었어요. 저도 물론 근데 사실 나는 내가 백신을 안 맞은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집 밖에 안 나갔기 때문에 사람을 안 만났기 때문에 내가 나간다 해도 정말 최소한의 범위였기 때문에 나는 안 걸릴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 걸려가지고 자, 또 다음 거 화이자 회장 2021년 3월 11일 화이자 회장은 2차 접종을 맞았다. 2022년 8월 16일 화이자 회장은 4차 접종을 맞고도 코로나에 걸렸다. 요거는 이거 무슨 카테고리지? 미접종 주장. 이제 미접종을 주장하는 음모론이네요. 위에 거는 부작용에 대한 음모론이고 밑에 거는 미접종을 주장하는. 여기 나오네. 문재인 대통령 카테고리. 문재인 대통령 카테고리가 있어요. 이거 봐요. 2021년 3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2차 접종을 맞았다. 백신 음모론을 타고 문재인이 백신을 맞는데 좋다고 인식되는 다른 백신으로 바꿔서 접종했다는 음모론이 제기되었다. 결국 문재인에 대해 줄기차게 비판에 대는 진중권마저 음모론 펴는 놈도 미련하지만 그거 믿는 놈들은 더 멍청하다며 의무교육을 시켜놓으면 뭐하냐. 다 세금 낭비 두뇌 구조가 다른가 라고 꼬집었다. 2021년 10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3차 접종도 맞았다.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백신 순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다 음모론이었다. 자, 미국은 얀센 백신을 안 쓴다. 이건 다 어떤 내용일까요? 2021년 6월 1일 성창경은 유튜브로 한국군에게 지원하기로 한 백신 화이자 대신 미국에서 안 쓰는 얀센이 왜 오나? 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김영환 전 의원이 김영환 화이자 온다더니 미국 안 쓰는 얀센 오는 이유 뭐냐? 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면서 한국에서 얀센 백신 접종 문의가 폭주했다. 결국 18시간 만에 마감되었다. 오히려 남성 혐오를 기반에 둔 여초 커뮤니티의 페미니스트들이 얀센 백신을 남성들 위주로 접종하는 것은 여성 차별이라. 이건 또 뭐야? 이건 뭐야? 너무 어이가. 물론 음모론들이 다 어이가 없지만
나 이거 처음 듣는데? 남성 혐오를 기반에 둔 여초 커뮤니티의 페미니스트들이 얀센 백신을 남성들 위주로 접종하는 것은 여성 차별이라는 주장. 물론 이것은 해당 문서에도 있듯 전혀 여성 차별이 아니며 순전히 페미니스트들이 억지를 부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건 어이가 없네요. 성분에 대한 주장 한번 또 음모를 알아봅시다. 2021년 12월 31일 한 트위터리안이 제조사 외에 이 세상 사람 누구도 성분을 모른다라고 주장했다. 당연하지만 성분은 제조사 홈페이지와 식약처에 투명하게 공개되며 성분이 공개되지 않으면 임상 허가 및 사용 허가가 나지 않는다. 일종의 코카콜라의 도시전설의 파생이다. 2022년 1월 21일 정성하가 트위치 방송 중 백신은 성분도 미공개되어 있다 주장한 장면이 커뮤니티에 회자되었다. 정성하 씨가 누구지? 2021년 12월 백신 반대 운동에 동참하는 모 산부인과 의사가 코로나 백신을 전자 현미경으로 검사했더니 기생충으로 보이는 나 이거 봤어. 이거 봤어. 코로나 백신을 전자 현미경으로 검사했더니 기생충으로 보이는 괴 생명체가 발견되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물론 선동을 위해 주작을 했고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 의사를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것을 검토 중이다. 조작했구나. 한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mRNA 백신은 지질 나노 입자가 주 성분으로 박테리아 수준도 아닌 기생충의 사이즈와 비교하면 63빌딩과 개미의 크기만큼이나 차이가 난다. 이런 걸 몰래 혼입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은 당연히 어불성설이다. 그래핀, sp3 탄소, 산화철, 탄소 유도체가 들어갔다는 유언비어가 퍼졌는데 이는 전형적인 음모론에 불과하다. 백신은 분자 생물학, 면역학, 병리학 등이 결합된 결과로 백신의 성분을 밝히는 것은 법의학적 검사가 아니라 분자 생물학적 방법이다. 물론 법의학적 검사에 분자 생물학적 방법이 포함되기도 하지만 또한 위에 언급된 밝혀지지 않은 성분이라고 하는 것들은 생물학적 제재인 백신과 섞여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무엇보다도 이러한 것들이 섞인 백신을 확인도 하지 않고 허가할 정도로 선진국 정부가 무능하지 않다. 또한 위 보고서에는 해당 단체가 영국 경찰에 이러한 근거를 제출할 것이라는 내용만 존재하며 영국의 언론사 어디에서도 해당 보고서 혹은 비슷한 근거를 기반으로 경찰이 영국 정부를 기소했다는 내용은 없다. 즉 백신 음모론 문단에서 비판하고자 하는 반지성주의적 음모론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러이러한 성분에 대한 주장, 이러이러한 사탄의 계획이다, 유전자 조작 당한다 이런 거는 다 없었다. 이런 건 다 사실이 아니었다. 참 이게 예전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참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어리석어가지고 어떻게 저런 이상한 생각을 믿었을까 막 그런 거 있잖아. 근데 코로나는 최근이잖아요. 코로나는 최근인데 이런 음모론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게 신기합니다. 사실 지금 현재도 음모론이 막 있죠. 자, 하나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시간이. 음모론을 하나 더 봐도 될 것 같은데 뭐를 볼까? 이거 한번 볼까? 이거 진짜 요거 한번 다뤄봅시다. 자, 대한민국에서 정말 잘 알려진 음모론이죠. 타진요. 한때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타진요 소리만 들어도 할 정도로. 근데 지금은 또 모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설명해 드리면 타진요 뭐냐면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의 이 줄임말이자 이 카페 제목인데 한번 그 음모론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목차가 이렇게 있는데 순서대로 한번 봅시다. 자, 일단 개요. 이 카페 이 대문이었나봐요.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 봅시다.
2010년 5월 11일에 생성되어 타블로 학력 위조 누명 사건을 주도한 네이버 카페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의 약칭 타진요. 결과적으로 타진요의 주장과 행위는 마녀사냥과 같은 가짜뉴스와 집단 광기에 불과했다. 학력 입증 당사자인 스탠퍼드대 결론에도 반박하는 등 사회적 여론몰이가 얼만큼 비합리적 광기에 휩싸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왜냐면 이때 실제로 여기 그때 당시 난 아주 생생히 기억하는 게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타블로 우리 학생 맞다. 타블로시 있었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밑에 아마 나오겠지만 타블로가 막 권력으로 타블로시가 힘이 막 막대해가지고 막 스탠퍼드를 매수했다고 막 그런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니 씨 타블로시가 뭐라고 스탠퍼드 대학교를 어떻게 매수합니까? 근데 실제로 그때 막 그래가지고 입증해도 안 믿고 그랬어. 자 한번 계속 보면 특히 그 주동자인 What Becomes 이거 닉네임 이름이에요. 이 카페에서 활동한 이 사람 닉네임 이름인데 What Becomes는 자신의 학력 컴플렉스와 인정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편집증적으로 타블로를 음해해온 정신병자로 음해는 현재 진행형이며 아직도? 정치병까지 가졌다. 자신이 논리적으로 밀릴 땐 너네를 화나게 한 것은 다 나의 계획이었다는 식의 정신승리를 발휘하는 등 이미 제정신이 아니다. What Becomes라고 많이 통칭되는 이 아이디는 1953년생 미국 교포인 김응석에 의해 시작된 집단 린치로 사회적, 문화적 여파가 오랜 기간 계속되었다. 야, 김응석 씨? 이것이 학력 컴플렉스와 자의식 과잉에 의한 사회적 광기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나중에야 정리된 사실이고 이들이 난동을 부리던 당시에는 포털 여론도 상당히 나뉘었던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맞아요. 이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타블로시는 학력을 위조했다고 믿었어요. 이들은 2010년경부터 미국의 명문대 스탠퍼드 대학교 출신인 가수 타블로에게 학력 위조 누명을 씌워 여론몰이를 하고 당사자의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참혹하게 괴롭혔다. 타블로가 스탠퍼드 대학 출신임이 당연히 증명되었고 자신들의 논변이 전부 악질적 과대 망상임이 드러났음에도 그렇게 원하던 정식 증빙 자료를 보여주어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헛소리를 거듭해서 학력 지상주의가 낳은 음모론자들로 결론났다. 그냥 사이비 종교 수준으로 취급받는다. 얼마나 생각이 짧냐면 자신의 신상이 드러날 만한 얼굴, 이름, 동일한 이메일 주소의 일부분을 대놓고 공개하면서 타블로를 규탄하겠다는 회원들이 주류일 정도였으며 심지어 그들 중 일베 저장소에 이메일 주소를 유출해버린 멍청한 타진요 회원, 도용일 수도 있지만 좋은 변호사를 알고 있으니 연락해달라는 수상한 네티즌, 특정 모임에 실명과 이메일 주소 목록을 적어버린 타진요 회원, 박원순 까 중년 보수 우파, 특정 대학의 학생, 자식을 둔 부모, 찜질방 주인, 조기 유학 도우미, 특정 수리업체 주인장, 타진요에서 활동한 계정이라는 걸 숨기고 광고 블로거에게 엿먹으라는 듯 팔아버린 네티즌, 한국 사정에 밟지 못한데 하필 타진요의 주장을 그대로 믿어버린 외국인, 한국에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영어로 홈페이지까지 만들어 광고하면서 장사하는 옷가게까지 있을 정도였다. 2020년대에도 현재 진행형으로 개인정보 관리가 심각하게 허술하다. 상식적으로 네이버에 회원가입을 시도한 순간부터 타블로한테 악플을 함부로 달면 수사망에 개인정보를 자진납부하는 행위인데도 굳이 자폭을 일삼았다는 것은 인터넷 사정에 밟지 못한 인원만 모였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스마트폰이 발달한 후에는 미성년자들도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는 순간부터 악플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타진요의 연령대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나이가 들어있는 사람들이었다 뭐 그런 거죠. 왜냐면 요즘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네이버 카페 이런 거 가입하자마자 개인정보 다 거기 들어가고 뭐 나중에 문제되면은 철컹철컹 할 수 있다는 거 아는데 이때 당시 무지했던 이 사람들은 그냥 했다. 자, 대법원 판결까지 하여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라는
삼권 분립 기관이 만장일치로 타블로의 학력에 문제가 없고 악플이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 사건의 파장이 어느 정도였냐면 경찰이 아니고 검찰이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수사를 맡을 만큼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자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실시한 사이버 모욕죄 명예훼손 사건이자 정관재개와 연관성이 없는 연예인 관련 사건이다. 야, 씨. 유영철급의 연쇄살인이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급의 정치 비리 등 전국민적인 관심사인 사건도 아니고 겨우 연예인에 대한 악플러 사건의 엄정 수사를 검찰총장이 그것도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 앞에서 직접 지시했을 정도면 대단히 큰 사건이다. 대한민국은 검찰총장은 연예인 악플 사건을 상대하기엔 맡아야 할 업무도 위치도 전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직접 나섰다는 사실은 그만큼 이 사건이 악플 사건치고는 사회적 충격이 굉장했음을 보여주며 정치권에서도 이 사건이 언급될 정도였다.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으로 치면은 뭐 거의 어느 정도 입지냐면은 한동훈 씨가 갑자기 한동훈 씨가 뭐 만약에 제가 연예인이라 치면 다운 씨의 학력 위조에 대해서 조사를 본인이 갑자기 맡아서 진행하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그때는 그랬다. 당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 이명박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이 젊은 친구가 얼마나 힘들었겠나. 부당한 마녀 사냥으로 인해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야 된다. 여기 보면 심지어는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을 거쳐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올라가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 심각히 인식한다고 직접 언급했다. 물론 대법원 판결까지 타진요의 완패로 확인 사달. 근데 이거 진짜 어이가 없다. 대법원까지 갔다고? 아니 이거를 대법원까지 갔다고? 대법원까지 간 거는 이거 계속 다툼을 했다는 거잖아. 이름만 본다면 순수하게 학력 위조 논란에 대해 증거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의혹과 증거 요구를 넘어 이미 학력 위조가 아니라고 결론이 났음에도 일부가 줄기차게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유명하며 카페 운영 정책은 극히 폐쇄적이었고 타블로에게 조금이라도 옹호적인 발언을 하거나 카페에서 하는 주장을 반박하는 글을 올리면 즉시 글이 삭제되고 강퇴당하는 것으로 악명 높았다. 그러니까 그 카페 안에서는 가두리 양식이 되는 거야. 조금이라도 이 자기네들은 우물한 개구리인데 밖에서 정보가 우물 안으로 던져서 들어오면 그냥 다 이렇게 내쫓은 거지. 이들은 나타내기 가장 적합한 사자성어가 바로 3인 성어다. 그러니까 이게 3인 성어 뭐냐면 이게 3인 3명이서 이 호랑이가 없는데 요 호랑이다. 호랑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게 믿어진다는 거야. 세 사람이면 없던 호랑이도 만든다. 3인 성호. 아무리 말해도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확증 편향, 시나리오 수행의 극단적인 예로 들기에도 적합한 사건이다. 파장이 결코 작지 않아서 인터넷 여론몰이 사기 사건, 사고의 예시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사건이기도 하다. 자, 한번 알아봅시다. 이제 그 만행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학력 위조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한 연예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박살내버렸고 그 과정에서 사망자까지 나왔다. 타블로의 부친이 악플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다. 이 타진요 카페는 진짜로 정말 그 악할 수 있는 악함이, 그러니까 악함의 엑기스들만 모여서 탄생한 카페 같았어 정말. 아예 대화가 아예 안 통해 정말. 이 당시 봅시다요. 타블로의 증언에 따르면 인터넷상에서 악플을 다는 것을 넘어서 전화를 직접 집에 걸어오는 등 협박에 가까운 범죄를 오프라인상에서 저질렀다고 한다. 집에 직접적으로 전화한 것에 대해선 타블로도 꽤나 마음을 두고 있었는지 가수로서 이미지를 우선시하라는 변호사의 권유를 따랐는지 고소가 한참 진행 중이었을 때 전화를 이용해 직접적으로 가족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은 2명에게는 고소를 취하하여 주었다. 그러니까 고소한 사람은 전화로 직접적으로 위해한 놈들이었구만. 그러면은 나머지 놈들은
아이 미친 진짜 이거 말이 됩니까? 아니 전화로 아니 전화번호는 또 어떻게 알아냈대? 진짜. 타진요가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에서 활동을 강조하게 된 기원은 왓비컴즈라는 정신병적 악플러의 타블로 학력 위조 의혹 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7년부터 왓비컴즈는 꾸준히 타블로에 대한 악플을 달고 다녔는데 어차피 그는 아무 연예인, 주로 여자 연예인에게 집중적으로 악플을 달아대는 흔한 어그로꾼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이후 그가 줄기차게 제기한 타블로의 학력 의혹은 착실히 살을 붙여 2010년쯤 되자 세간의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뉴스 리플로 끌길대던 페인들이 사회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다는 자아 도취에 빠져 판을 더 굴리다 보니 자신들이 온라인을 뛰어넘어 오프라인에서도 활개를 쳐도 된다고 착각한 것이다. 솔직히 학교를 다니면 동명이인들도 있을 수 있기 마련인데 이름이 비슷하고 전공이 다른 스탠퍼드 출신인 다니엘 리도 언젠가부터 한국인 래퍼가 내 아이디를 도용하도록 허락했다며 분노에 찬 한국인들의 메일이 오기 시작했으며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타블로의 동문한테까지 메일을 보냈다는 것이다. 다니엘 리는 2011년에는 미국 위스콘신에 위치한 산업 디자인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다. 야, 진짜 이놈들 미쳤구만. 아주 그냥 관계 없는 이 제3자한테도 이 뭐 하는 거야. 개인에 대한 비난 여론을 유도하는 선에서 멈춘다면 평범한 연예인 안티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이들은 타블로를 옹호해 주었다거나 그의 과거 행적에 대해 증언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인 비난을 퍼붓기까지 하였다. 자, 이들이 어떤 원인으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병역 문제 및 허언증 짜깁기 허위 루머 한번 보자. 국적 문제 때문에 생기는 병역 문제가 대표적인 나쁜 이미지의 이슈였다. 연예인의 병역과 관련된 문제는 매우 신중하고 예민스러운 사안이지만 타블로는 겨우 초등학교 1학년 때 온 가족과 함께 모두 캐나다로 이민 간 사람이므로 그의 병역을 위한 이민은 당연히 아니고 이민을 그가 결정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병역 회피를 위해서 이민 간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초창기 타블로는 다소 과장된 이야기를 많이 언급하거나 천재 이미지를 강조하기도 했는데 타진요는 이를 악용해 그의 허언증이 타진요가 만들어진 원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기획사에 따로 구애받지 않는 개그맨들은 다소 이런 과장에 자유롭지만 기획사에 구속될 수밖에 없는 가수들은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기 굉장히 힘들다. 게다가 과장된 일화를 이야기해도 어느 정도 개그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개그맨들과 달리 타블로는 다소 진지한 분위기 혹은 태도로 이러한 이야기를 언급하였고 이 때문에 정말 농담 같지 않은 경우도 있기는 했으며 현재보다 다소 보수적인 분위기였던 과거의 겸손한 태도 대신 타블로처럼 당당하게 천재 컨셉을 밀고 나가는 사례는 당시 흔치 않기도 했다. 누구나 자신의 감정에는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이유로 개인적으로 타블로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나 싫어할 수는 있다. 애초에 모든 사람이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것은 아니며 타블로를 싫어한다고 모두가 타진요는 아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자신의 기준으로 맞을 짓을 했다고 판단해 남을 두들겨 패는 게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타진요가 타블로에게 한 일은 단순히 연예인에 대한 적절한 의견 표현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 행위다. 타블로가 자신이 천재임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과장해서 농담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이를 명분으로 각종 허위사실 유포와 인신공격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만약 타블로에게 언행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 언행에 대해서만 비판하면 되는 것이지 전혀 상관없는 학력까지 건드리는 것은 당연히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타블로가 원래부터 거짓말을 많이 하는 허언증이었다는 식의 이미지는 오히려 타블로가 MBC와 함께 스탠포드 대학교를 방문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한 후에 여론이 뒤집히자 타진요가 자기 합리화를 위해 만들어낸 이미지에 가깝다는 점이다. 야, 진짜 나쁜 놈들이네. 이게 또 뭐야? 이것도 지네가 만든 이미지였어? 사실 생각해보면 본인들은 분명히 타블로의 학력 위조를 증명하기 위해 타진요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가 제시되자 갑자기 타블로가 거짓말쟁이고 비호감이라서 그랬다 라고 말을 바꾼 것부터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아직까지 타블로의 비호감 방송 이미지가 타진요 개설의 시발점이었다고 기억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이는 만델라 효과를 이용한 타진요의 여론몰이에 불과하다. 실제로 타진요는 타블로뿐만 아니라 이준석, 신하영, 로이킴,
안철수 등의 학력을 의심하기도 했다. 해당 주장과는 대조적인 행보이다. 심지어 당시 엑스맨, 강심장 등의 예능에서는 본인의 컨셉을 부풀리거나 썰을 부풀리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타블로가 허언증이고 그 허언증 때문에 학력 위조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에 가깝다. 타블로의 발언이 완전히 자신의 의지로 한 것인지 대본이었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실제로 타블로의 학력에 대한 근거가 드러나자 타진요 측에서는 논점에서 벗어나 타블로는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그 정도 공격은 당해도 괜찮다. 는 등의 감정적인 비난을 하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도 이러한 이유로 타진요에 동조하는 네티즌들이 있으며 심지어 쇼미더머니4의 타블로 관련 논란까지 끌어들여서 타진요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례까지 있다. 또한 논란의 시작이 된 슈퍼비의 디스곡 역시 한쪽의 주장이다 보니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할 필요도 있다. 이건 뭐 잘 모르니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원인 또 다른 원인 한번 봅시다. 고학력자에 대한 시샘 환상. 타진요 회원들은 타블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당신을 증오하는 무리가 아닙니다 라는 문구를 이용하기도 했지만 정식적인 자료를 제시했음에도 이들은 끝까지 타블로의 학력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들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던 그 자체였던 것이다. 이것은 비단 타진요의 문제가 아니라 고학력자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열등감이 상당하며 그것이 굉장히 비틀린 가해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10분 증명하는 것이다. 고학력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현실은 다를 수 있고 분명히 다르다. 예능은 어디까지나 각본 있는 방송일 뿐 예능에 출연한 연예인들의 발언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거짓인지는 본인 빼고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 두 가지 전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다. 그래서 스탠퍼드를 졸업한 수재, 고학력자라기엔 지나치게 가벼운 이미지로 방송을 하는 타블로를 보고 의문을 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단지 이들이 간과한 것이 있다면 방송에 나오는 모습을 몇 번 본 걸로 그 인물을 전부 속속들이 다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타진요의 수장인 왓비컴즈는 사건 이후에도 로이킴, 이준석, 신하영, 안철수 아내의 학력이 거짓이라는 억측을 한다. 아휴, 정신을 못 차렸구만. 자, 선진국에 대한 과도한 환상이 또 원인이었다고 한다. 볼까요? 타진요는 사소한 학사 행정에 오류나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납득할 수 없는 관행을 지속적으로 물고 늘어졌다. 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작용한 주요한 선입견은 선진국인 미국에서 그런 일이 가능할 리가 없다! 라는 것이었는데 왜곡된 4대주의 수준을 넘어서 음모론으로까지 발전할 정도가 되었다. 게다가 미국 대학의 기부 입학 제도를 착각하여 졸부가 돈만 주면 어떤 대학에든 막 입학 가능하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타블로의 기부 입학에 대한 음모론까지 나왔지만 기부 입학의 대부분은 명문대에서 오랜 기간 학교에 기여한 사람, 특히 동문의 자녀에게 어느 정도 입학 메리트를 주는 것이다. 단지 이 메리트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공개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미국 사회에서도 선입견이 존재하는 부분이긴 하다. 사회, 정치적 저명 인사의 자녀가 별다른 장점이 없음에도 명문대에 입학했다는 카더라라든지 그도 그럴 것이 아이비리그로 대표되는 주요 사립대는 단순히 성적이 좋다고 입학이 되지는 않으며 성적만 잘 받으면 된다 정도만 해도 어마어마한 메리트다. 그러나 타블로의 아버지가 그런 유형에 해당하는 인사도 아닐 뿐더러 이는 주요 논점인 타블로의 학업 성취도도 충분한 수준이라는 반증이 된다. 무엇보다 메리트가 어느 정도인지는 의문이라도 기여는 엄청난 수준이어야 한다. 이 제도가 용납되는 이유는 그 기여가 나머지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가정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여 입학한 학생을 비웃거나 천시하는 경우는 있어도 제도나 학교에 불만을 가지는 경우는 드물다. 한국에서 그런다면 난리가 나겠지만 미국에서는 기부받은 돈으로 장학금 줘서 어려운 학생 도우면 좋겠네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기여 입학으로 명문대에 들어간 사람으로는 대표적으로 조지 워커 부시가 있다. 조지 워커 부시. 결국 미국의 명문대도 기본적으로 실력에 맞춰서 학생을 뽑는다. 이들은 타블로도 에세이의 덕을 봤다고 주장했지만 SAT라든가 여러 서류를 제출해서 들어간 것이다. 참고로 하버드 출신의 아나운서 신하영은 기본적인 산수를 잘 못하는 자신의 약점을 적절히 에세이로 잘 포장한 덕에 하버드 대학교에 갔다고 말했다. 자, 또 다른 원인. 학력 위조로 일어난 사회의 불신감. 이건 뭘까? 신정아 사건으로 시작된 이건 뭐지? 신정아 사건? 학력 위조에 대한 경각심은 연예계에도 불을 붙였고 실제로 많은 연예인들의 학력 사칭이 네티즌들의 아주 간단한 검색 신공 앞에 드러났으며
학력 사칭이 들통난 유명인들이 사과하는 총극이 벌어지면서 사회에는 유명인들의 학력에 대한 불신감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아 맞아. 이때 당시 실제로 연예인들의 학력 위조가 실제로 조금 밝혀졌었어. 그래서 얘네가 더 좀 덩치를 키웠지. 특히 위조범들이 한국에서 알기 힘든 외국 대학을 주로 이용했기 때문에 외국 대학이라고 하면 색안경부터 끼고 보는 풍조가 생겨났으며 신정아 사건에서 예일대학교가 신정아의 학력을 실수로 맞다고 인증해주는 어처구니 없는 오류까지 범한 까닭에 미국 대학의 학사 업무 자체에 불신감을 가지는 사람마저 나타났다. 타블로 사건에서는 몇 차례 불운이 겹쳤는데 몇몇 사소한 전산 오류로 그의 성적이나 정보가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타진요는 이를 단순한 전산 오류가 아니라 학력 위조가 기정사실이라는 증거라고 받아들이고 오류가 수정된 뒤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억지를 보여주었으며 검증한답시고 예능에서 나온 별 의미 없는 정말 순수하게 예능 그 자체를 위한 발언들을 짜깁게 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고 카페에서 합리적인 반박 증거가 담긴 글은 모두 얄짤없이 삭제해버리고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증거만 편집해서 흘리는 방법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회원들을 끌고 간 것도 모자라 진실을 요구한다면 온갖 짓을 다 저질러 놓고 타블로의 학력이 진실로 밝혀지니까 싹 다 버러우를 타거나 징징거리는 모습을 보여줬다. 아휴 참 이 원인들이 너무 많네요. 이것도 뭐야? 타진요의 주장과 반박이라는 문서가 있어? 아휴 이거는 볼 필요도 없겠다. 그죠? 요거는 요거 진짜 한번 볼까요? 타블로 가족에 대한 공격과 그 피해. 형 이선민은 방송국에 걸려오는 항의 전화와 악플세를 못 이기고 EBS를 그만두게 되었고 학원 등에서도 거절당하다가 결국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카페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진요는 이 카페도 노린 듯하다? 야, 진짜 나쁘다. 형은 또 뭔 죄야? 아버지 이광부. 타진요는 형 이선민에 이어 타블로의 아버지도 모함했다. 특히 이광부란 특이한 이름으로 기사가 검색되는 용접공 이광부를 동일 인물이라고 단정 지은 후 어떻게 용접공이 서울대를 나오는 황당한 논리와 이광부의 서울대 앨범을 지금 사진과 비교해서 얼굴이 다르다며 다른 사람이란 논리를 내세웠다. 야 진짜 심지어 지금 이 타블로 씨 아버님인 이광부 씨가 세상을 떠났을 때 동문회 부고가 났는데 그 서울대 동문회에 전화해서 악담을 퍼붓고 부고 기사에 악플을 다는 저열한 짓까지 서슴지 않았으며 장례식은 가짜며 실제로 이광부는 죽지 않았다는 해외 도피를 암시하는 글까지 퍼지기도 했다. 야, 진짜 이거 사람이 맞아? 자, 타진요 카페의 몰락. 이후 타블로가 정식으로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증명된 걸 해당 학교 측에서 이를 인정하면서 학력 위조 누명은 일단락되었지만 와피컴즈를 비롯한 타진요의 중요 멤버들은 타블로가 해당 대학의 서무들을 모조리 매수하였다거나 정밀하게 위조된 졸업장이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끝까지 자신들의 허황된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타블로 측은 명예훼손으로 타진요를 직접 고소했다. 결국 1년 반의 수사를 거쳐 2012년 7월 6일 주요 멤버 9명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참고로 원래 기간이 1년 정도 걸리는 수사인데 외국 대학의 학력 문제라는 점과 주동자인 와피컴즈가 주민번호를 도용하는 등의 문제 등이 겹쳐서 수사에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됐다고 한다. 아니 자기는 주민등록번호도 도용하는 사람이 주동자 와피컴즈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신은 외국인이라며 한국 법으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정신승리를 하면서 인터넷상에서 도망친 지 오래다. 정확히는 타진요 비스무리한 카페에서 귀 닫고 바깥 창구 닫고 열심히 지 주장을 떠들어댄다. 그런데 2012년 7월 12일 실형 선고자들이 항소장을 제기하면서 일이 장기화되었고 7월 15일 실형 선고자들의 변호사가 확인되었는데 국회의원 출신인 강용석으로 밝혀져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충공깽을 안겨주었다. 충공깽이 충격과 공포다 거지 깽깽이들아의 줄임말일 거예요. 하지만 강용석 변호사도 인터뷰에서 타블로의 학력은 진짜 형기 감량에만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치 뭐 변호사가 확실하게 해야지. 실형 선고자들도 이제야 잘못된 걸 알았는지 아이고 이제야 알았냐? 하긴 자기네 변호사도
타블로 학력은 진짜라고 하는데 그거 믿어야지. 어? 아니면 막상 감옥 가게 되니까 무서운 건지는 몰라도 반성문이나 사과문을 제출하는 등 형기 감량을 위한 노력을 시전했다. 물론 항소심 결과는 얄짤없이 선고 기각. 재판부의 말을 빌리자면 참고로 선고 기각이라 함은 졌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졌다는 겁니다. 얘네가 낸 항소심이 니네 의견 내가 봤을 때 니네 의견 말도 안 돼. 너 아니야 기각. 이런 겁니다. 재판부의 말을 빌리자면 범행 동기가 불순하고 여러 차례 반복됐으며 방법이 천박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한다. 여기에는 타블로 측의 주장이 100% 반영되었기 때문인데 바꿔 말하자면 법원이 판단하기에 타진요 측의 행동으로 인해 타블로의 부친이 사망하게 되는데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상고심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결국 타진요는 아무 죄도 없는 사람 붙잡고 괜히 누명을 씌우면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는 교훈을 모두에게 가르쳐준 훌륭한 반면교사의 사례가 되었으며 심지어 코겔에도 털렸는데 털면서 했던 말이 그 유명한 이겨도 병응 져도 병응이라면 승리한 병응이 되어라 였다. 자, 결국 타진요 카페 폐쇄. 네이버 카페 타진요는 2010년 5월 10일에 개설되었으며 5월 11일에 개설되었으며 한창 타블로 관련으로 여론이 시끄러울 때 돌연 카페가 폐쇄되었다. 당시 네이버 카페는 어지간한 일론 폐쇄되지 않았는데 절차도 오래 걸린 데다 조회수만 나온다면 개인 레벨의 항의나 신고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며 CR도 안 먹혔기 때문이다. 타진요가 주장한 타블로의 관계자가 네이버 측에 압력을 행사해 카페를 폐쇄시켰다는 주장이 사실로 받아들여졌고 이에 여론이 달아올랐다. 일이 커지자 네이버 측이 해당 카페 폐쇄 이유를 공지했는데 공지 내용은 타진요의 카페 매니저인 와피컴즈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아이디를 만들었다는 것이 적발되어 폐쇄되었다는 것이다. 구치소에 있던 친구의 명의로 활동했다고 한다. 야, 그러니까 얘네 대장은 명예훼손 어쩌고 전에 이미 범죄자였다는 소리다. 결국 주민증을 도용한 일로 인해 와피컴즈는 인터넷상의 활동 대부분을 중단하고 잠수를 탔다. 이게 또 뭐야? 주민증 도용에 의한 카페 폐쇄로 타진요 본진이 날아가고 와피컴즈가 잠수를 타자 남은 타진요의 잔당이 타진요2라는 카페를 개설했다. 그리고 이어서 타진요3, 상진세 등의 아류 카페들이 등장했다. 와씨, 상진세는 뭐야? 아류 카페 중 유명한 것은 상진세로 상식이 진리인 세상의 약자를 이름으로 내건 카페인데 와피컴즈가 주민증을 도용한 사실이 알려져 타진요가 박살나고 타진요2가 수많은 강태로 분열하던 중에 세워진 상진세는 착실히 세를 불렸고 궁극적으로 미국 사립탐정을 고용하여 수사를 하겠다는 공지를 내걸고 모금까지 했다가 타블로의 광역 고소와 자신들이 해온 사실이 그 고소 대상에 해당해 법의 심판이 다가온다는 사실에 자진 폐쇄하고 잠수 탔다. 아니 뭐 하는 거야? 뭐야? 2011년에도 여전하게 그런 활동을 하나봐. 여론전이 통하지 않자 타블로가 방송에서 허풍을 많이 떨어서 타진요가 생겼다며 사실관계를 왜곡해 일베 저장소 등 극우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선동하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얘네는 아직까지도 이런 활동을 하나봐요. 근데 2011년까지만 말이 있고 그 이후에는 뭐 없는 거 보니까 지금은 안 하나? 지금은 안 하나?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죠. 이 에픽하이가 유튜브 피식쇼에 출연해가지고 이 타진요 사태에 대해 다시 언급을 했는데 타블로는 확률상 그 당시 한국인의 최소 30%는 그걸 믿었다고 했고 투컷은 합리적인 의심이었다며 농담으로 받아쳤다. 진짜 타블로씨 어떻게 보면 진짜 나는 정말 존경하는 아티스트 중에 한 분이에요. 활동 잘 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주는 남자. 오늘은 음모론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타진요에 대해서 어떠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나름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번 이해남 어떤 이야기를 다뤄볼지 모르겠지만 다음번에도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하네요. 감사합니다.